반갑습니다. 어쩌면 오늘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상당히 정제되지 않은 언어로 전달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만큼 기초과학이 또한 우리나라의 미래가 겪고 있는 그런 불확실성이 정말 중요한 지대한 위험에 처해 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정말 별로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한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제목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그다음에 괄호 열고 기초과학은 했지만은 실은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는 있는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화상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TV를 보면요, 의사는 아주 멋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가 TV에 나오는 의사들은 멋지고 잘생겼고 예쁘고 돈도 많이 벌고 사명감에 투철합니다. 근데 화학연구원이 TV에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삼성전자 연구원도 잘 안 나오는데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런 모습이죠. 보십시오. 멋있습니까? 사람 얼굴도 잘 안 보이고 저런 이공계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공장에서 작업복을 입고 안전모를 쓰고 어떨 때는 보안경을 끼고 있는 다소 위험하고 그다지 멋지지 않은 모습으로 비칩니다. 비단 이런 모습만 있는 게 아니고요. 신문 기사를 보면은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많이 쓰시는 기사겠죠. 여기 보면은 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실제 연봉이 얼마가 되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3억 정도는 굉장히 작은 돈으로 보이고요. 보면은 여기에 10억 줘도 가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 중고등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의사는 돈을 많이 번다가 기본이겠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지금 고등학교에서 최상위권 영재고 과고 이런 데서 다니는 아이들조차도 의대 가고 싶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정부에서 의대 정원 이야기가 나왔고 지금 그것이 지금 굉장히 사회적인 큰 이슈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는 답을 알고 있습니다. TV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또 멋있게 보이고 신문 기사에서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의사들은 우리 주변에서요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상가에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내과, 비뇨기과, 피부과 수많은 의원들이 보입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의사들이 있죠.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마 한 3분의 1 정도는 저번 주에 병원에 가보셨을 겁니다. 의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약국도 잘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약사도 건물 가지고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아이들은요 아주 어릴 때부터 부모들로부터 세뇌를 받습니다. 너는 의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넘어가면서 계속 의사를 하고 싶습니다. 의사 안 되면 치과 의사, 그게 안 되면 한의사.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가면 자신의 위치가 좀 파악이 됩니다. 공부가 그렇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사가 자기 선호 직업에서 조금 멀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기 위해서 저기 세 번째 보이는 생명과학자, 또 연구원 이런 그 가짜 희망 직업을 씁니다. 대학교 가서 혹시나 이제 먼저 생물과나 화학과나 들어간 다음에 반수해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희망을 가지면서요. 근데 이제 이런 사회적 분위기는 결국 이제 우리의 젊은이들을 다 전염시킵니다. 의대병에. 그래서 심지어 카이스트에서도 지난 몇 년간 계속 100명 넘는 학생들이 자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퇴근을 하는 길에 공대 학생들이 그 제 옆을 지나면서 작년에 이제 어떤 그 치대 자기가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올해 점수면은 올해 만약에 자기가 넣었으면 됐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슬퍼하더군요. 그래서 심지어 공대도 그다지 좋은 그런 전공이 아닙니다. 우리 애들한테는. 근데요, 요즘 아이들은요, 돈을 많이 주면 그런 직업은 심지어 뭐 유튜버도 굉장히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1년에 뭐 7억 이렇게 버는다는 소리를 들으면은 유튜버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신입사원, 그 학사 마친 신입사원이 얼마 버는지 보세요. 저기에 이제 신입 초봉이 4,900만 원. 이건 인센티브 포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정출연의 신입사원은 저기 위에 있는 숫자 보이시나요? 4,300만 원. 저게 박사가 받는 금액입니다. 자그마치 5년, 6년을 그 박사를 받으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그것도 연구를 하겠다고. 근데 삼성전자보다 훨씬 못 받죠. 인센티브도 못 받는 게 연구원의 현실입니다. 왜 똑똑한 애들이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연구원을 해야 되나요? 요즘 애들 그렇게 멍청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번에 어쨌든 뭐 이런 연구비 구조 때문에 삭감이 되었건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건 이런 사태가 우리 아이들한테 주는 그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대학 교수가 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특히 카이스트나 서울대, 포항공대 이런 데 다니는 아이들한테는 좋은 직업이었는데 더 이상 좋은 직업이 아니에요. 대학 교수 별로 좋지 않습니다. 슈퍼마켓보다 못하죠. 그러다 보니 이제 이공계에서 떠나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제 그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좀 쓰겠습니다. 정책 입안자 분들께서 꼭 기억을 하셨으면 싶은 것이 이겁니다. 우리의 그 과학 꿈나무들은 어릴 때 책을 보면서 위인전을 봅니다. 그런 위대한 과학자들이 되고 싶다는 꿈을 가집니다. 그런 길을 가고 싶고요. 그런데 주변을 살펴보면 돈 잘 번다는 의사들이 넘치고 유튜버도 넘치고 심지어는 약사가 건물 삽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그 과학 인재들은 좋은 차, 집, 높은 연봉을 포기해야 하나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아이들 보고 과학 공부를 하라, 기초과학 공부를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제가 여기 서서 보니까 결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자식들이 돈을 못 버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그럴 때 말리실 것 같아요, 대부분 다. 근데 이렇게 최고의 인재가 연구원 교수가 되고 싶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는 미래를 선도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인재가 대학을 가서 최고의 인재를 길러내야 미래에 조금이라도 비벼볼 만한 그런 나라가 될 텐데 더 이상 우리한테는 그런 기회가 이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대학에서 제가 가르쳐 보니까 학생들의 수준이 매년 달라집니다. 여기 대학 평가가 있는데 서울대는 30위 안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죠. 그런데 이것조차, 여기에 나오는 이 대학 랭킹조차도 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하시는 교수님들은 이러한 대학 랭킹조차도 굉장히 너무 높게 책정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고요? 중국에 한번 가보십시오. 중국에 예전에 우리가 아주 무시했던 그런 중국의 대학들, 그리고 싱가포르나 이런 데, 홍콩에 한번 가보십시오. 연구 환경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리고 거기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 수준이 얼마나 뛰어난지 굳이 안 가보더라도 나오는 논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거 솔직하게 평가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이라고 해도 랭킹 매겨보면은 전 세계 100위권 밖으로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건 나중에 좀 지워주세요. 이런 기사까지 올리지 마시고. 그게 현실입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모습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대학교 랭킹 매깁니다. 그죠? 중앙일보에서도 하고 이런 뭐 QS나 더 타임 이런 데서 대학을 순위를 매기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랭킹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대학교의 랭킹은 오로지 학원에서 정해준 랭킹이 대학교의 랭킹이거든요. 이거는 종로학원이나 대성학원에서 정해주는 게 우리나라의 랭킹이고, 연구 환경이 얼마나 좋은지, 대학교 교수가 얼마나 훌륭한지, 연구를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우리나라에 노래가 있잖아요, 그죠? 스카이 카포, 서성한, 그 다음에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순서에 의해서 대학교 랭킹이 정해지고, 우리 애들은 그러한 순위에, 높은 순위에 들지 못하면 자기 인생은 망가졌다고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들어가는 순간 이미 자기 인생을 그렇게 규정을 짓거든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의치한이 되는 거죠. 자, 또 그러다 보니 일타 강사의 영향력은 참 뛰어납니다. 그죠? 여기 오른쪽에 보는 이 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잘 압니다. 그죠? 허준이, 김빈내리 얼마나 뛰어난 과학자입니까? 근데 이분들 사진을 딱 들고 저기 강남에 지금 재수학원들 돌아다녀 보세요. 이분들 아는 학생들이 몇 명이 있을까요? 하지만 저 왼쪽에 있는 저 사람들의 얼굴을 보여주면 금방 압니다.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우리의 고등학교에서는 교육은 일어나죠. 교육은 일어나지만 우리나라의 고등학교에서 하는 또는 사회가 기대하는 고등학교는 줄 세우기 기관입니다.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아이들을 퍼센트에 나누어서 딱 나눠주고, 그 다음에 대학교에 갈 때 그 퍼센트에 맞춰서 대학교에 잘 잘라서 들어가게 해주는 곳. 근데 학원은 애들이 줄을 잘 서게 도와주거든요. 쓸모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우진 저분이 이다진가요? 저런 분이 훨씬 더 나아요. 애들한테 영향력도 있고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훨씬 더 와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분들 훌륭하죠. 훌륭하지만 평생 동안 가야 저런 위치에 갈지 말지 하는 그런 분들이죠. 애들한테 와닿을까요? 아까 의사들은 어떻습니까? 의대만 나오면 개원하고 자기가 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돈도 훨씬 잘 벌죠. 김빈내리, 허준이 이런 분들 1년에 10억 버나요? 5억 버나요? 3억? 예, 3억 정도 버는. 그죠? 그러니까 개원의의 저기 하위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그런 수준의 연봉을 받는 국가 최고 과학자입니다. 왜 해요 이런 일을? 애들은 똑똑합니다. 우리 애들 무시하지 마세요. 아주 경제적인 동물입니다. 절대 자기 손에 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어떤 학원 강사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가 이 노래는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신문 기사가 나온 걸 봤어요. 생지하자, 나대지 말고. 이게 뭐냐? 괜히 그 공부 잘하는 의대 지망생들이 공부하는 화학, 물리 시험 치지 말고 좀 많이 잘 외우면은 점수 확 올려서 걔네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생물하고 지구과학을 해라. 그래서 생지하자. 저 여기 생물이나 물리학, 저기 지구과학 분야 계신 분들도 있지만 제가 그 분야를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세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생지가 떴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화학, 물리 공부 안 합니다. 생물, 지구과학 드립 다 외우죠. 그리고
원 과목이 아니라 투 과목 한번 보세요. 퍼센트. 수능에서 시험 치는 퍼센트가 1% 수준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굉장히 많은 한 6, 70% 되는 애들이 생물하고 지구과학만 공부해요. 그러고 고등학교를 다 보내죠. 자, 왜 그런지는 잘 아시죠? 수능이나 내신이나 이거거든요. 4%. 1등급 받으려면 4% 안에 들어야 돼요. 저거 못 받으면 좋은 대학 못 가잖아요. 의대 못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지하자를 하는 거죠. 공부 수학을 잘 못해도, 물리를 잘 못해도, 논리가 좀 부족해도 열심히 외우면 되도록 만들어져 있는 생물하고 지구과학 고등학교 과목을 공부하면 되거든요. 우리나라 고등학교 과목이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또 다른 모습이요. 인구가 많이 줄죠. 우리나라의 모습입니다. 이게 학원에 그 신문에 나오는 학원에 쓰는 돈은 굉장히 적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여기에 제 또래 교수님들하고 얘기해보고 또 그 학부모들하고 얘기해보면은 재수생을 데리고 있으면은 1년에 한 달에 300에서 600만 원, 700만 원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등학교 내내 그 정도 돈을 써야 소위 그 의치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정도 투자를 하는데 애를 한 3명, 4명 낳았을 때 가능합니까? 한 명 갖고도 힘들죠. 그죠? 애는 안 낳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다 잘 알죠. 우리가 버는 돈은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기 굉장히 힘들죠. 돈도 없고, 그리고 애 낳아서 맡길 기관도 없고, 애를 낳을 산부인과 의사들 기피하고,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더 이상 애를 낳아서 기를 수 있는 좋은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애를 안 낳죠. 그 다음에 또 이번에 이런 발표가 나왔습니다. 저기 국가교육위원회죠. 공정하고 뭐라고 돼 있나요? 단순한 수능을 지향하는, 그래서 기준이 저렇게 나오면서 이제 소위 심화 수학, 심화 과학 과목들을 아이들이 전혀 듣지 않고도 고등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여기 기초과학을 하시는 분들 다 아시잖아요. 벡터 개념, 기하 개념, 행렬 이런 거 모르면 대학교 들어가서 아주 힘들고 공대 가서 거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럼 언제 공부를 해요? 대학교 1학년 때 들어가서 고등학교 과목 다시 가르치나요? 대학교 1학년, 2학년? 우리 애들은 똑똑하기도 하지만 아주 게으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효율적이죠. 그래서 수능에서도 나오지도 않는데 대학 가는데 도움도 안 되는 그런 과목들을 퍽이나 듣겠습니다. 절대 안 듣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면 아이들은 생물 1, 지구화학 1 그것도 잘 들을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단순히 통합과학 그 정도에서 끝나고 저기 그 인문계 과목 몇 개 듣고 그러고 고등학교를 끝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나중에 공학을 하겠다, 기초과학을 하겠다고 나올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능이나 이런 평가가 단순하고 공정하다는 건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죠? 하지만 교육 자체가 단순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이들의 수준은 굉장히 다양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그 집단들에 대한 그 각각의 니드에 맞는 그런 교육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입니다. 과학은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맨 먼저 논리에서 시작했죠. 그 다음에 수학이 논리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가 만들어졌고 거기에서 화학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물리가 화학을 전부 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물리가 화학을 이루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화학 다음에 생물이 나오고 지구과학이 나오고 공학이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이거 다 그냥 다 무시하고 저기 밑에 있는 생물 지구과학만 공부하면 과학에서 이런 그 개념들이 만들어져 온 역사에 대해서, 그 철학에 대해서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그런 배움의 기회를 우리는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얘기를 할 때 혹자는 얘기하죠. 과학고나 영재학교에서 이런 거 하면 된다. 요즘 과학고 영재학교 애들은 의대 갑니다. 그럼 대체 우리나라 과학은 누가, 소는 누가 기르나요? 그죠? 여기 이거 공부시키려고 가져온 건 아니고요. 화학에서 맨 처음 나오는 얘기가 이거예요. 물은 구분형이고 극성이다. 뭐 여기 계신 분들은 과학 공부 안 하신 분들 대체 극성이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실 거예요. 극성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하려면은 저기 밑에 있는 저 벡터라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 벡터 개념은요, 수학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화학에서 수학을 가르치면 안 되기 때문에 화학 교사는 이것을 가르치면 안 됩니다. 화학 문제가 만약에 수능 문제가 이런 개념을 설령 중학교 수학이라도 수학이 화학에 들어오게 되면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수능의 체계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융합을 맨날 우리가 부르짖지만 정작 가르치는 것은 융합은 하면 안 되고, 너는 욕을 하기 위해서는 팔 떼고 다리 떼고 눈 하나 빼고 공부해라 라고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언제 융합을 하는 능력을 배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학생들이 자라는데 다 똑같이 자라요. 콩나물 키 너무 크면 안 되잖아요, 그죠? 너무 크면 뽑아버리거나 잘라버리거나 하는, 그렇게 획일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조장하는 그런 교육은 이제 그만하자. 그리고 고등학교가 학생 줄 세우기만 하는 것은 그런 역할에서 이제 벗어나자. 그리고 대학교가 학생 선발과 또 교육의 자율성을 가지게 하자.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는 나오기가 굉장히 힘들 것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현대는 창의적, 혁신적 생각이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짓는 그런 시대다. 그러면서 저기 뇌 칩 매다는 뉴럴 링크 또는 뭐 이런 DNA의 일부분을 수정을 하는 유전자 가위, 이런 기술들을 보면서 아주 열광을 하죠. 챗 GPT 나오면서 깜짝 놀랐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주식 사죠. 엔비디아 저도 사서 득 많이 봤습니다. 근데 사고 이런 기술에 열광하면서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하도록 만들지를 않는 거죠? 저는 그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그 이유가 여기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에서는 질문을 답하는 능력 말고 만들어내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는가? 이미 다 만들어 놓은 문제를 정해진 어떤 길을 찾아서 풀지 않으면 못 푸는 그런 소위 꼬아놓은 문제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 보고 그걸 찾아내라 라는 그런 미로찾기 문제, 퍼즐 같은 문제만 아이들한테 계속 던져주고 새로운 생각을, 열린 생각을 하는 그런 연습은 전혀 시키지 않는, 그리고 글 쓰고 말하는 능력을 전혀 시키지 않는, 길러주지 않는
그런 교육 계속해서 우리 애들이 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대학교 고려대는 좋은 학교잖아요. 그죠? 좋은 학교 같아요. 그냥 세간의 평가를 보면. 저는 애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애들이 말을 못하고 글을 못 쓰는지 발표시켜 놓으면 전 벙어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아직도요, 저기 자율형 사립고 이런 데 가면요, 영어 시험 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영어 지문, 수능 지문 이런 거를 외우게 하고, 그리고 그 지문에 구멍을 뚫어요. 구멍을 뚫은 다음에 그 구멍을 뚫은 것을 맞추면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 문제를 냅니다. 그게 내신이에요. 그거 잘하는 애들이 점수 잘 받죠. 그런데 그런 애들이 영어 잘하나요? 말 잘하고 글 잘 쓰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연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거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접을 받는 그런 나라가 지금 되고 있고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요즘 또 석유 얘기 나오는데, 석유 좀 나온다고 해서 그다지 달라질 것 같지도 않은데, 우리나라 같이 인적 자원밖에 기댈 수 없는 그런 나라에서 창의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를 길러내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런 길러내는 것을 포기한다면 우리나라에 더 이상 기회가 없겠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밑에 있는 이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질문 제대로 만들어내는 일론 머스크 같은 돌연변이 챗 GPT 만들어낸 그런 수학자, 그런 사람들을 몇 명을 만들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동료를 만들어낸다면, 그러면 우리나라가 기회가 있을 텐데, 지금처럼 모든 것을 잘 외우는 그런 애들만 길러내서는 더 이상 미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근데 이 상상은 정상적인 국가라면, 정상적인 사회라면 이미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었어야만 되는 상상입니다. 보십시오. 이공계 직장을 가져도 일론 머스크처럼 아주 엄청난 부를 이룰 수 있고 직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나라가 되면 좋겠습니다. 꼭 의사가 아니라도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가 아이들 4%, 9% 이렇게 퍼센트에 매몰되지 않는 그런 고등학교가 되었으면 좋겠고, 정말 그래서 융합적 창의적 인재를 길러낼 수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애들의 니드에 맞는 그런 충분한 다양한 교육을 줄 수 있는, 거기에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암기 과목 이런 거 좀 벗어나서 글 쓰고 말하고 남들 앞에 좀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길러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학이 행정에 매몰되지 않고 대학 교수들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고, 또 고등학교에서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들어온 고등학생들을 각각의 개성을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된다면, 그러면 이게 나쁜 상상입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여기에서 한 100만 광년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바뀔 생각도 없고요. 그래서 여기 여러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만 이제 시간이 부족하니까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거죠. 이공계 인재들도 정책 위반자 분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공계 인재들도 돈 좋은 거 압니다. 좋은 차, 좋은 집, 연봉 많이 받고 플렉스 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그러한 인간의 본연의 욕구를 그대로 계속 무시하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우리나라에 지금 남아있는 과기 인재, 얼마 되지 않은 젊은 20대, 30대 그런 과기 인재들조차 우리나라를 떠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은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그러고 나면 정말 우리나라에는 정말 아무런 미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정말 이제는 없다, 이것을 말씀드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그 발표하신 분들께서 그에 대해서 각각 그 좋은 의견을 내주실 거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